하필 국회에 외국인을 보냈나 했더니 역시나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국회에 외국인을 불러세워 답변하게 만들었던 장면부터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의 법과 제도 아래에서 돈을 벌고 한국의 소비자와 노동자 위에서 성장해온 기업이 정작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한국 사회에 설명할 준비가 된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날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까지 겹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회사는 편리함을 팔지만 책임은 회피한다는 인식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논란은 태도 논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이 나왔고 그 내부 고발을 둘러싼 쿠팡의 대응 방식이 또 한 번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기혁씨가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자 쿠팡은 의혹의 내용으로 정면 대응하기보다 비위 행위로 해고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프레임을 먼저 꺼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신뢰를 깎아내리면 그가 내놓는 자료도 함께 의심받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기혁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DK 입장문은 그 프레임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사실이 없다. 청문 절차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고 해고 통지서에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허위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제공된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사자 간 공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K가 특히 강조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쿠팡이 내세우는 소송 1심 2심 승소라는 말이 마치 법원이 기혁씨의 비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처럼 국민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DK 설명대로라면 법원이 판단한 것은 기혁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기 어렵고 그래서 사용자 쪽이 법적으로 더 넓은 재량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그 판결문이 기혁씨의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를 인정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1심 2심을 이겼다는 말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사실로 내부 고발자가 비위로 잘린 사람이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의 문장 하나를 등에 업고 대중의 머릿속에서 결론을 미리 확정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업이 늘 쓰는 전형적인 기술이고 그 기술은 결국 의혹의 실체 대신 고발자의 품성만 남겨 만듭니다. 더 심각한 지점은 쿠팡의 논리 구조가 보여주는 습관입니다. 자료가 공개되고 파장이 커지면 먼저 그 사람 문제다를 내세우고 동시에 자료 자체에 대한 해명은 미뤄두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쿠팡은 부하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하며 기혁씨를 공격했다고 알려졌지만 기혁씨가 언론에 제보한 김범석의 과거 메신저 대화 내용 등 폭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이 묻는 건 그겁니다. 내부 고발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공개된 문장들이 사실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 질문을 피해가는 순간 사람들은 답을 못하니까 공격으로 덮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내부 고발이 단지 개인정보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큰 파장을 만듭니다. 기혁씨 측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내부 고발자가 뒤늦게 사건의 내막을 밝히게 된 점에 대해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성실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직원이었다는 표현까지 담겼습니다. 그리고 김범석이 장씨 생전 근무 영상 분석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는 대목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논란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노동 강도를 줄였는지 아닌지를 떠나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지시했다는 건 책임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들으면 즉시 떠올립니다. 과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 때 조직은 종종 사실보다 서류의 모양을 먼저 손본다는 것, 그래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것 말입니다. 결국 쿠팡이 지금 맞닥뜨린 건 두 겹의 위기입니다.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상징되는 소비자 신뢰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의 비용을 어떻게 숨기거나 축소해왔는지에 대한 의혹이 쌓이면서 생긴 도덕적 위기입니다.
여기에 국회 대응 태도까지 겹치니 회사가 어떤 말로도 상황을 관리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공격하는 전략이 더 위험해집니다. 공격은 즉각적인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회 전체의 판단 앞에서는 오히려 본질 회피의 증거로 남기 쉽습니다. 게다가 디케는 해럴드 로저스가 국회에 출석해 중요 질문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도 내부 고발자에게는 심각한 비유 행위로 해고됐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지적이 사실관계 다툼을 떠나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국회 장면에서 불성실이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는 답을 못하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낙인만 강하게 찍는 모습이 겹치면 그건 설명이 아니라 선전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예로 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려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맥락이 또렷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강하게 때리겠다로만 받아들이는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제재는 자주 상징으로 끝났습니다. 조사기관이 강제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면 결국 기업이 내놓는 범위 안에서만 사실을 구성하게 됩니다. 제출을 지원하고 일부만 제공하고 유리한 해석만 붙이면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처벌의 실체가 흐려집니다. 그 결과 사회는 두 번 비용을 냅니다. 첫째는 피해가 발생하는 비용이고 둘째는 그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 선례가 다음 피해를 부르는 비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형법체계의 사회적 비용은 그런 의미에서 읽힙니다. 형사처벌만이 답이 아니라면 행정제재가 진짜로 무서운 것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강제조사권입니다. 내부 고발이 왜 중요한지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기혁씨가 제보했다는 내용에는 과거 메신저, 대화 내부 이메일 자료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기업이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바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은 사회가 진실에 접근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 통로를 막는 방식이 언제나 비슷합니다. 내부 고발자를 문제인물로 만들고 그 사람의 언어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자료의 신빙성까지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조사권이 필요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도 공공권력 이 자료를 직접 확보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 고발자의 개인적 신뢰도 싸움으로 사건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책임은 책임대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조사권이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낙관도 위험합니다. 권한은 언제나 남용 우려가 있고 기업 활동의 자유와도 충돌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반대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습니다. 쿠팡 같은 초대형 플랫폼은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 사실상 생활기반 시설에 가까운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고 거래가 많고 물류가 사회의 혈관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고 노동을 대규모로 동원하면서 동시에 국회 질의에는 불성실하고 내부 고발을 두고는 인신공격부터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회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그 결론이 쌓이면 결국 기업에게 더 불리한 규제가 돌아옵니다. 회사가 최소한의 설명과 책임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회는 최대치의 통제를 선택합니다. 쿠팡이 놓치고 있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동안은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넘어갔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입장문에서 가장 날카로운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중요한 질문에 불성실하면서도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비유행위라는 말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사회가 오래도록 봐온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버티고 약자에게는 낙인을 찍는 방식 말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그런 방식을 취하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혁신 기업이 아니라 권력기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민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그 지점입니다. 힘 있는 곳이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 그리고 그 회피를 위해 약자를 공격하는 장면은 결국 분노를 확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뀌어야 합니다.
쿠팡이든 정부든 변명과 공방의 기술을 내려놓고 책임의 문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태가 단지 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플랫폼 권력과 노동 개인정보를 다시 정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